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그 대 주제를 놓고 네 분 발표자께서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각 발표하시는 분마다 20분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 또는 토의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이상훈 장관님하고 조갑재 대표님께서 오늘 사실 이 대주제의 어떤 배경과 또 목적과 의의를 운동과 학술, 전략과 여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엮어서 우리의 주권을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방향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에 들어가겠는데 첫 번째 발표는 장준익 전 육사 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안보전략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장준익 장군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 발표는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의 이충문 박사님께서 한국의 국제정치적 환경과 핵개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세 번째 주제는 서울대 핵공학 서균열 교수님께서 한국의 핵개발 능력과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애국단체 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연합사 대한민국 사령관을 역임하신 박준수 장군님께서 국제 법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우리 네 분 발표자를 큰 박수로 그럼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준익 장군님께서 첫 번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준익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전에 이상훈 의장님과 조갑재 대표님께서 보다 전문적인 우리가 왜 핵을 개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의 초점을 좀 앞으로를 좀 바꾸어 가지고요. 북한의 핵 능력이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어느 정도로 커질 것이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다면은 만일에 수소탄까지 개발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금년도 공동사설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에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은 핵 참화밖에 없다. 또 북한 인민무력부장이라는 자는 우리는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성전을 개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식의 핵 억지력으로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핵 협박을 가해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핵 공갈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이외에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안보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이런 위협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 주제인 북한 핵 억지력의 실체와 전망에 대해서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 및 대책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 억지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89년도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인출한 핵연료봉을 재처리해서 약 50kg의 플루토늄을 획득했었죠. 그 후 두 번의 핵실험으로 10kg 정도를 소모를 했고요. 지금은 약 40kg의 플루토늄으로 20kg 위력의 핵무기를 만든다면 10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핵무기도 비밀리에 제조해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무기를 운반하는
북한의 핵무기 운반 수단은 주로 탄도미사일에 의존을 합니다.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총 1000여 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700여 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 지역에만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200여 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과 오키나와까지 그 사정이 닿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괌도까지 사정이 닿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의 기본 사양은요 6,700km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 시험을 해본 결과 3,200km에 도달했을 뿐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이 미사일을 개발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한미 정보당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탑재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한국 어느 곳에라도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북한이 갖고 있는 20KT 플루토늄 핵무기 한 발이 서울 광화문 내거리 상공에 폭발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서울 시민 100만 명은 죽거나 다쳐야만 합니다. 또 인구 유동이 많은 시간대에는 사상자가 200만 명이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2004년도 미 국방부에서 모의 실험한 결과입니다. 만일 위력이 보다 큰 1메가톤의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서울 시내에 떨어지면요, 서울 시민 중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모의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핵무기의 무서운 위력입니다. 북한은 현재 이런 가공한 핵무기 지금은 10발 정도 갖고 그리고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고서 우리를 직접 협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10발이 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10발의 핵무기와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는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죠. 사거리가 짧으니까.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게는 협박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미국을 협박하는지는 못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핵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 핵 억지력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연합전력으로 북한의 핵고발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현재의 안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년 후쯤 북한의 핵 억제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전망해 보는 것은 우리의 장차 대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년 5월 12일 북한 외무성은 핵 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발표라고 이런 지하에 일축해 버렸습니다만은 군사학 혹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핵융합 반응의 성공은 핵융합 무기와 관련된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핵분열 무기, 즉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을 개발한 국가에서는 다음 단계로 거론되는 것이 강화 핵폭탄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핵융합 무기, 즉 수소탄 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융합 실험에서 성공한 북한은 바로 강화 핵폭탄, 이어서 수소폭탄 개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지난 6월 16일 북한은 우리는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 억지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 보고는 공갈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핵 억지력은 플루토늄 10발이라고 하는 그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욱 강화된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플루토늄 핵무기보다 더 강화된 핵무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팜프레트 1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팜프레트 1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가 필요한 자료만 거기에 넣었는데 핵무기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핵무기는 16페이지에 핵무기는 핵분열 무기와 핵융합 무기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핵분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핵폭탄입니다. 핵분열 무기는 우라늄 원소로 만든 우라늄 핵무기와 플루토늄 원소로 만든 플루토늄 핵무기가 있다고 하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은요, 핵융합 강화 핵분열 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통 강화 핵폭탄이라고 말합니다. 강화 핵폭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강화 핵폭탄은 말 그대로 우라늄 핵폭탄이나 플루토늄 핵폭탄보다는 그 위력이 훨씬 말 그대로 강화되었다는 그런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핵융합 무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소폭탄을 말하죠. 이 수소폭탄은 핵분열 무기보다는 10배, 1000배, 1000배 아니라 100배나 되는 그런 무서운 대위력의 핵무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의 플루토늄 핵무기보다 더 강화된 핵무기는 핵융합 강화 핵분열 무기, 즉 강화 핵폭탄 그리고 수소폭탄 두 개를 말합니다. 이것이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플루토늄보다는 더욱 강한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무기 모두가 핵융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무기를 개발하려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은 당연합니다. 이 두 가지 폭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팜프레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간략히 그 개념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 핵폭탄은 북한이 성공했다는 핵융합 반응을 소규모로 간단하게 이용만 하면은 핵분열을 더욱 촉진하고 증가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분량의 플루토늄을 원자탄에 넣더라도 일반 플루토늄 핵폭탄보다는 그 위력이 훨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말씀드리면요, 20KT 핵무기에 이 강화 핵폭탄에 필요한 양의 융합 무기를 넣어가지고 이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만 이것을 넣어가지고 폭발시켜 보면은 그 위력이 35배나 되는 35KT 위력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되는 그러한 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북한 그리고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할 때요, 20KT 핵무기에 35KT 위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화 핵폭탄을 실험을 했습니다. 35KT 위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돼서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이때 그 자리에 북한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북한의 핵 기술자들이 여기에 관련된 소위 강화 핵폭탄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얻어갔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소련의 핵기술 과학자들이 1990년대 말에 북한에 미리 기구한 바 있죠. 이때 강화 핵폭탄의 기술도 가져왔을 것으로 또 보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현재 40kg의 제한된 플루토늄으로 이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기만 하면은 10개에서 20개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북한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은 강화 핵폭탄을 보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인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억지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과연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할 것이냐, 이것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언급하기를